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거를 뒷받침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다녀요, 사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어떤 매크로 지표가 진짜 중요한가? 참 안 어울리죠? 저 퀀트 투자자인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많을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저도 매크로에 큰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보다 아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요 책을 읽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게 홍보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찍는 겁니다. 예, 이 책은 이베스트 리서치에서 계신 5분이 찍으셨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10년 동안 센터장을 하셨던 윤지호 센터장님이 가장 유명하시죠. 그죠? 이제 그래서 5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 금융권에서 이런 시도를, 쓸만한 책을,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좀 놀랐거든요.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되는가, 또는 제도권에서 어떤 지표들을 보는가, 요걸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진짜 한국에서 이제 투자 쪽에서 좀 이제 괜찮은 책들은 한 95%는 그러니까 비금융권에서 사실 많이 썼죠. 사실, 저도 그렇고, 김성희 작가님도 그렇고, 시스테리도 실구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금융권에서 이런 책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놀랐고요. 여기서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들이고요. 이제 그리고 경기 확산 지수가 또 이 경기 선행 지수를 또 한 번 8개월 선행한다라고 합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1980년대부터 OECD에서 34개 회원국의 데이터를 포함해가지고, 이 지표는 중기 시장 전망 지표로 활용이 굉장히 좋은 지표이고요. 저도 201번 영상, 아주 3년 전 이상의, 3년 전쯤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확산 지수라는 게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경기 선행 지수가 국가별로 다 있거든요. 그 34개국 데이터를 다 다운받은 다음에 전 월차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데이터랑 그 전월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그 지수가 올랐네, 안 올랐네 를 보는 거예요. 오르면 A고 떨어지면 B인데, 그럼 이제 A-B 나누기 전체 국가를 해가지고 100으로 곱한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확산 지수가 높아지겠고, 그리고 지난달 대비 그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확산 지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확산 지수, 디퓨전 인덱스라는 지수가 선행 지수를 다시 한번 8개월 선행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지수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책을 보면서 이 지표를 하나 이제 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략도 이제 만들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경기 선행 지수가 아직은 낮은데 확산 지수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확대하라, 이제 이런 전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100이 중립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100보다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봐봐요. 이제 금융 위기 때 경기 선행 지수가 확 떨어지잖아요. 확 떨어져가지고 100 이하인데, 근데 확산 지수는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때가 주식이 들어갈 타이밍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면 2009년 언저리 들어갔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그 선행지수가 확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확 떨어졌는데 확산 지수는 점점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우리는 주식을 사게 되었겠죠. 이렇게 하면요.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경기 확산 지수가 저점을 지난다면 8개월 동안 상향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은 이제 선행 지수와 주식이 따라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거라, 이제 이런 전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CAGR가 그냥 주식 채권에 50대 50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이제 그 매크로 전략을 만들었는데, 이 매크로 전략이 그냥 주식 채권 50대 50 보유하는 것보다 이제 CAGR가 한 2배 정도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전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크로를 통해서도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38페이지에 이 책에서는 그런 실적 운영 전략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는 잔뜩 제공해 주는데 투자 전략은 별로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야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예외입니다. 사실 이 책에는 구체적인 전략이 요 전략이랑 이제 뒤에 보면 퀀트 전략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그게 다거든요. 그거 말고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이 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인류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지표가 중요하다고 주장은 할게. 이 지표가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하는지 그거는 직접 니네들이 하세요라고 이제 사실 이제 나온 겁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 책에서. 어쨌든 사이클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10개를 여기 이장이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죠. 미국 장단기 금리차, 하이힐드 스프레드, 달러와 투기 포지션, 중국 사회 융자 총액, 신용 자극 지수, OECD 경기 선행 지수, 글로벌 유동
유동성, 한국 수출 증가율, 한국 무역 수지, 미국 신용 증거금, 원달러 환율 이런 게 있고 이런 지표들을 어디서 찾는지로 책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10개 지표가 상당히 도움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근데 이런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표가 뭐 좋아질 때 사고 뭐 안 좋아질 때 팔고 이런 거 그거 하면은 그렇게 기똥차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다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직접 해보셔가지고 야, 이 지표는 특히 이럴 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활용 방법은 그 책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좀 구체적인 게 좀 빠져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떤 매크로 지표를 좀 보는 게 좋을까 연구하는 게 좋을까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저는 땡큐라고 하고요. 저는 뻔히 압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 중에서 99%는 직접 데이터를 더 받아가지고 백테스트 같은 거 안 할 거를 제가 뻔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없다는 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지표를 중요시 봐야 되는가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각각 요일에 무슨 지표를 봐야 되는가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재밌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랑 한국 수출입 증가율 무역 수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ISM이 60 넘었으면 경기 과열이다 45 아래면 침체 우려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첫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 현황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CPI, PPI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나오고 한 그 15일쯤 되면은 미국 장단기 금리차나 글로벌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 이런 거 좀 점검 좀 하고 그 다음에 16일, 20일에 미국 신규 주택 착공 그 다음에 21일에는 한국 20일 수출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기존 주택 매매랑 미국 개인 소득이 나오면은 한 달이 끝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다 좋기는 한데 이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그것도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증명은 우리가 직접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전략이 있죠. 미국 CPI가 석 달 연속으로 떨어지면 그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레리 윌리엄스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지금 당장 미국 고용 현황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전략을 짤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실 근데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서 사실 95명은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나머지 95명은 뭐 도박 심리를 충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들한테 뻐기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 본인의 자존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95명 여러분들한테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돈을 못 벌어도 유식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둘째 주 와가지고 이제 조만간 미국 CPI가 나올 건데 그리고 여러분 그거 말이죠 있잖아요. CPI는 개별 수치보다는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이제 21일쯤 되면은 이제 나 한국 수출입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 야, 이게 글로벌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유식한 소리랑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돈을 벌고 싶은 5% 투자자는 여기 있는 이 지표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뭔가 전략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어떻게 수기로 환산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해야 되는 분야이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원자재나 퀀트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걸 딱 보면 대형주 퀀트 하는 사람 정말 어렵게 사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전부 다 해봤자 그냥 제가 랜덤 소형주 하면은 이 전략 이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거 좀 흥미로웠어요. 이제 이 컨센서스, 특히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무제표에 찍히는 이익보다는 그 이익 컨센서스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수익을 낼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거를 책에서 꽤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를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쓰는가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쓰시는지도 나오는데 이분이 쓰시는 지표가 제 지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도 좀 흥미로웠고요. 자, 참고로 이제 여기서 퀀트 하시는 분 정다운 연구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구체적으로 대형주 가치 전략을 소개를 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어떤 지표가 들어갔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전략을 짜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자재 내용은 투자에 엄청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원자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확실히 지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유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가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뭐 니켈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이제 농산물도 나오고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거죠. 이제 원자재 가격 변화가 주식시장을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 이거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하긴 하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어쨌든 뭐 좋은 내용들이 많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드디어 제도권에서도 이런 책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나온 책 중에서 좀 얕은 책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래도 좀 이제 확실히 좀 깊이가 있다. 이제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말이 있으면은 그거를 뒷받침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다녀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왠지 시장이 오를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냥 매크로 지표 대충 두세 개 붙여가지고 야 이 지표 보세요 오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매크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이 책을 보면은 좀 확실히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돈 버는 전략으로 바꾸는 노력은 조금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OECD 그 선행 지표 하나 있고 퀀트 전략 하나 있고 그 두 개의 전략이 구체적인 전략이 다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 말고는 전략이 이제 별로 이제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고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실전 투자자의 과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표를 연구해야 될지 그리고 이 지표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단 그 주장은 해주셨으니까 증명은 이제 우리의 몫인 거죠. 그 증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표들을 이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뭔가 확실히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의 몫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매크로 지표가 중요한가 봤는데 뭐 이 영상은 뭐 너무 유익했기 때문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